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방송으로 되게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음, 그 방에 새로 오픈한 이후로 이제 첫 방송인 것 같은데 방송이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 방송에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원하시나 이제 투표를 여쭤봤었는데 물가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크립토 그다음에 미래 추천 분야 그리고 변곡 시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에 어떤 제가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죠.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뭔 말을 하면 딴 데서 이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유를 잘 설명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지 뭔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뭐 전달하기 때문에 근거를 모르니까 정확히 얘기를 못 하죠. 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좀 귀찮은 부분도 있고. 근데 좀 최대한 이유를 이번에는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물가와 인플레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크립토 그다음에 미래 추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래 추천 분야는 약간 뭐 차트적인 내용이 아니라 거의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뭐 내 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천천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 CPI예요. CPI. 미국 CPI입니다. YY. 자, 이거 좀 뭔가 많이 최근에 많이 보던 차트죠. 보던 그림이랑 뭐 비슷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컴페어. 이거는 조금 다르고. 장면이 안 나오네. 자, 이게 하얀색이 미국 CPI YY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국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에요. 보면 그림이 비슷하죠. 조금 뭐 지연이 있지만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채권도 현재 뭐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자,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죠. 하락 이후에, 하락, 패턴 형태의 하락 이후에 급락이 한번 있고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하락 이후에 급락 이후에 펌핑이 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모두 장기 하락 추세에서 장기 하락 추세에서 펌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패턴을 깨고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강한 형태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강한 형태로. 뭐 지금 주황색이 채권 10년물 채권인데 채권처럼 이렇게 바로 빡 하고 오르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뭐 수렴하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통 이것에 보통 이게 어디서 끝나느냐? 아마 지금 여기선 지금 YOY 데이터가 이전에 없어서 그런데 현재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것들은 어떤 유의미한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왔던 구간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대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본 게 맞고 물가는 지금 수렴 이후에 일단 올라왔는데 이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1대1 비율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 좀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조금 더. 근데 이제 꺾여야 돼요. 물가는 미국 같은 경우 미국가 여기서 안 꺾이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아마 꺾이긴 꺾일 거예요. 조금. 근데 이게 만약에 재차 올라가면 어떤 사태가 발생되느냐. 그러면 이제 대공황일 겁니다. 대공황. 차트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물가가 현재 물가 상승률이 아마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 9% 정도에서 많으면 한 10% 사이에서 꺾이지 않으면은 무슨 사태가 일어나? 이게 제가 볼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나 채권도 그렇고 뭐 물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다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 곧 변곡점에 다 도달한다는 사실이에요. 변곡점에 이게 또 마찬가지 그 채권 그, 채권도 그렇고 기준금리도 채권금리 기준금리 물가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 네 가지 전부 다 변곡점에 꼭 도달을 해요. 변곡점에 변곡점이 아니고 저항점에 도달을 합니다. 공통점이 네 개 다 저항점에 도달하고 뭐 변곡점이라 그러면 저점 깬다는 소리는 그건 아니고 이후에 굉장히 긴 수렴이 진행될 거라는 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후에 굉장히 긴 수렴이 진행될 것이다. 뭐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3%대 이상을 굉장히 긴 시간 보낼 것이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가 같은 경우에는 3%대 이상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죠. 뭐 지난 뭐 12년 혹은 20년간 물가가 3%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3%를 크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3.3% 여기서 지금 최대로 나오는데 이번 이 상승 말고 보통 뭐 이게 0.5%나 3%, 3.3%가 거의 최대치였는데 어, 이 3%대를
굉장히 길게 보낼 겁니다. 몇 년간, 20년 정도는 한 퍼센트대 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에너지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그거는 나중에 미래 추천 분야, 미래 목걸이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3%대 이상을 굉장히 오랜 시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볼 때 최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는 거예요. 이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최대한 긍정적으로 본 거고,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제가 예전에 코로나 코로나 진행에 대해서 한번 차트적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차트로 해석하면은 현재 물가는 미국 물가는 가속 구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가속 구간에 2050년부터 지금까지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가속 구간에 이제 진입이 되냐 마냐에 이제 속해 있는데 안 좋은 얘기는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예요.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최근에 전 세계에서 물가가 난리죠. 뭐 물가가 뭐 20%가 올랐네. 아니 뭐 근원 뭐 그 소비자 물가가 전부 다뭐 20, 대부분 10%전 세계 평균으로 10%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라고 어, 얘기하죠. 심한 곳은 뭐 20%, 30%뭐 특히 유럽 쪽이 좀 주로 많죠. 대부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데 뭐 에너지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슈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차트적으로 봤을 땐 가속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예전에 코로나를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어 여기서 변곡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됐죠. 이제 또 뭐 다시 또 재유행하는 일이 많으니 그러고 있던데 또 아무튼 지금 이 로고 차트인데 리니어로 봤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현재 당시 이제 감염자 수에 대한 내용인데 변곡점에 도달을 했는데 변곡점에 도달을 하고 여기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변종이 생기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죠. 코로나가 엄청난 인구가 감염이 됐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물가나 채권이나 그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저는 물가가 여러 가지 지표나 정황상
꺾인다고 보는 게 맞다. 꺾인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여기서 꺾이지 않고 한마디로 물가가 이게 지금 이게 YY가 아니고 CPI이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물가가 내려가야지 안정된다는 소리입니다. 물가가 내려야지. 혹은 그냥 옆으로 그냥 쭉 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속 구간에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차트 뭐 지금 이 차트 보고 지금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니 물가가 오른다니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CPI만 이러냐? 아니죠. 채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 상황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뭐 주가의 우상향 시대는 끝났다. 인플레이션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혹은 뭐 대공황보다 더 심한 공황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다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가 저도 이제 방에 여러 번 올렸었는데 미국 국채나 뭐 달러나 뭐 그러니까 채권 금리 뭐네 가지 싹 다 묶어서 저항점에 곧 도달하는 건 맞아요. 전부 다 저항점에 곧 도달하는 건 맞는데 진짜 문제는 그 이유가 될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돼요. 이거 어 미국이 대공황 상태까지 진행되면은 다른 국가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1, 2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아직 이 저항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저항점이 도달하더라도 수렴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1,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폭탄은 1, 2년 뒤에 온다는 소리입니다. 1, 2년 뒤에. 1, 2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 수 없죠. 현재로서는. 차트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일 뿐입니다. 그것도 꽤. 근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이제 꺾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심각성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심각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심각성을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던데 어, 이 방에 올렸던 뭐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탈리아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벌써 지금 50%가 넘게 올랐죠. 전년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좀 다를 거예요. 대부분데 지금 요거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에너지 비용 상승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50%가 넘게 올랐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 무슨 뜻이냐면 뭐 A라는 상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재료값이 50% 올랐다는 소리예요. 만 원이면 만들던 것을 15,000원에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꺾이지 않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 40년이라든가 40년, 지난 40년 이내 기간 동안 이런 적이 이탈리아에서는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또 보셨죠? 물가 전 세계 이제 인플레이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인데 10%죠. 물가가 10%가 넘게 전년 대비 올랐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올랐으니까 전년도에서도 거의 뭐 4.5 정도는 되죠.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되기 전인 것보다 거의 한 물가가 한 20% 정도 올랐다는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짜장면이 만 원이었다면 12,000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뭐, 뭐 상품마다 다른 좀 갭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정도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 이론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이론상 시장이 평균 평균적인 상승폭이 있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평균적인 상승폭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물가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잖아요. 뭐 3, 4%대 이내에서 계속 움직여줬죠. 근데 평균 상승폭을 어떤 초과하는 배로 초과하는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싸다고 인식하는 시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제 이론의 바탕인데 시장의 평균 상승률 등락보다 변동성보다 그 일정 구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고 인식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물가 상승률이 그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를 초과했고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상품들이 비싸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뜻이에요. 비싸다고. 그러니까 현재 뭐 각자의 뭐 지갑 잔고나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월급이 어때서 뭐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그 상품의 가격이 이제 비싸다라고 인지하게 돼요. 뭐 월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비싸다라고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 구간을 이제 뛰어넘었기 때문에 침체는 확정이 돼 있어요. 제 이론상 시장의 침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소득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멈추고 물가 상, 잘 기억 잘 들으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멈추고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지가 좀 생기고 소득도 그만큼 명목상 소득이 그만큼 올라야지만 이게 와해가 돼요. 자, 전제 조건이 물가 상승이 멈추고 임금 상승도 그만큼 오르고 돈에 대한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까지 갭이 있겠죠. 그게 완성이 되어야지만 그 물건이 비싸다고 인지를 하지 않게 돼요. 혹은 물가가 내려가거나.
근데 보통 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지는 않죠. 그럼 무슨 뜻이냐?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임금이 상승이 되어야지만 침체가 끝난다. 굉장히 난해한가요? 복잡하죠? 일단 제 이론상 침체는 확정이에요.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고 그냥 침체는 확정이 차트 관점이 아니고 그냥 제 연구한 결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라서 차트와 상관없이 침체는 확정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이 평년 수준으로 멈추고 상승에 아예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고 3, 4% 미만으로 물가 상승이 멈추고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진행되고 더불어서 소득이 물가 상승만큼 올라야 끝이 난다. 집체는 확정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얼마나 걸릴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물가 상승이 멈추는 데는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 그 빠르면은 12월 중순.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 발표 시기랑 이제 겹칩니다. 늦으면 1월로 보고 있어요. 현재로는. 왜냐하면 미국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 금리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5%를 너무 초과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 이상을 올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항점이 이제 거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멈추긴 하겠지만 거기서 더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로서는 예상 추정 아마 대부분 투자나 경제학자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범위일 겁니다. 5%에서 속도 조절, 혹은 이제 피벗, 5% 정도에서 피벗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아마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 겁니다. 자, 내년 초쯤에, 내년 초에, 아니면 올해 12월 달 중순에 물가 상승이 만약에 멈추면은, 지금 잘못 표현했구나. 이렇게 표현한 게 맞겠네요. 멈추면은 물가 상승률이 멈추고 가도 되겠죠. 물가 상승이 멈추기 전까지는 금리를 아마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바람대로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물가 상승이 멈추고 돈의 가치 인식이랑 소득이 물가만큼 상승 올라야 침체가 끝이 나요. 침체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릴지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소득의 평균 이제 3에서 연평균 3에서 5%로 오른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를 겁니다. 뭐 지난 20년간의 역사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예전 같은 경우는 3에서 5% 올랐어요. 근데 이 속도로 올라가려면은 물가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20에서 25% 올랐어요. 평균 시점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가장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에너지가 뭐 사실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 하더라도 10에서 15%는 차지한다라고 봐요. 뭐 에너지가 대부분 하긴 하지만 실제 실물가가 10에서 15% 이상은 올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명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한 수치지만 연평균 임금이 3에서 5% 오르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대충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되세요? 몇 년이 걸릴까요? 10%만 하더라도 뭐 연평균 임금이 5%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5%씩 몇 번이 올려야 10%가 되죠? 두 번이 아니죠? 2년이 아니에요. 5%씩 소득이 5%씩 오르고 5%씩 오르고 5%씩 오르고 5%씩 오르고 5%씩 오르고 5%씩 오르고 이래야지 이제 먹고 살만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지난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 때는 어땠느냐? 물가보다 소득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국가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싸고 내 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물가는 여기에 있는데 내 소득은 여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들 돈이 넘쳐났던 거죠. 돈이 넘쳐났던 거예요. 소득이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죠. 특히 뭐 우리나라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굉장히 넘쳐났다는 뜻이에요. 왜냐, 결국엔 이게 전부 다 국가 채무가 만들어낸 혹은 통화를 찍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제로금리 시대 때 그리고 통화라는 거는 법정화폐는 다른 의미로 신용화폐잖아요. 법정화폐의 다른 뜻은 신용화폐잖아요. 먹고 살기 좋았던 때는 이제 끝났다라는 걸 계속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가 뭐 1년 만에 10% 올라왔는데 이걸 따라잡으려면 미전 소득 상승률로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물론 이 사이에 갭이 있었고 저축도 이제 많이들 하셨고 이랬는데 이미 거의 뭐 이제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벌어놓은 게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뭐 아직은 물가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곧 이게 이제 따라잡힐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멈추고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대공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대공황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발생되는 뜻입니다. 대공황. 그러면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제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될 텐데 왜 이러느냐? 여기 보다시피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국가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흔히 말하는 화장의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일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계획된 일은 줄일 것이고 100만 개 생산을 하던 것들을 뭐, 뭐 더 50만 개만 생산한다든지 생산 자체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
침체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공급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참 말도 안 되죠? 수요가 회복하기 전까지 수요가 회복된다는 말은 아까 저희 뭐 돈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침체가 올 거예요. 침체가 올 수요 공급이 다 주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업 그런데 현재 물가가 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왜 지금 문제가 발생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저는 계속 아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소득 수준 연간 소득이 전부 다 이 정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년에 10에서 15%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은 제 흑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소득까지 올라가려면 인플레이션이 급절로 오지 않느냐.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좀 흘려 들으셔도 되는 내용인 게 제가 소득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 방법인 건데 뭐 이걸 뭐 제가 어디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아, 그러면은 물가는 현재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있고 내년 올해 12월이나 어, 내년 초 1월 달쯤에는 거의 저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 인상을 멈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쯤에 거의 확실하게 멈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유 첫 번째 이유로는 차트상 저항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은행의 뭐 금리 현황이라든지 뭐 대출 현황이라든지 채권 현황 그리고 뭐 은행의 지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채권이 가장 크죠. 채권 현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 5%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도 그러니까 이제 채권 비용도 이자 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디펄트도 디폴트가 이제 뭐 부도죠 한마디로 채무 불이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를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더 올린다 하더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게 딱 그 지점이에요. 더 올릴지 말지는 모르지만 저는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 금리는 최대 10%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최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이긴 한데 5에서 안 멈추 5%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5%안 멈추고 단 2%에서 5%더 오르면 대공황이 나타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채권 두 번째 이유도 있고 차트 이유도 있고 그 이유에 말씀드렸고 어 그리고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런 차트적인 관점이나 시장 상황, 뭐 실제 시장에 영향을 받는 수치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어, 물가나 인플레이션,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멈추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멈추고, 아,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채권 금리가,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통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2년물 채권 금리인데, 2년물 4.4%죠. 이것도 5% 만약에 고점을 한번 더 올리거나 지금 4%를 이미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5% 도달하면 미국은 아마 여기서 바이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백. 정부가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바이백 할 가능성이 높고 5%를 넘어가면은 양적 완화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 기업체들을 아마 고가에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그건 제쳐두고, 주식들이 대부분 이 구간에 만약에 도달하면은 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점을 찍고 정확한 추세는 아마 이때 일시적 완화할 때 펌핑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저점은 여기서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리고 통화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자면 기준금리가 멈추는 위치도 여길 겁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이 멈추는 구간이 여기가 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아마 패드에서 기준금리를 아마 멈출 텐데, 자, 그러면 이때가 대략 뭐 4.8%다 그러고 기준금리가 뭐 4.75%까지 올라갔다고 치면은 뭐 연속으로 음,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겠죠. 0.75bp를 올려야지 이제 가능한 수치긴 한데, 50%로 오른다라고 쳐도 어, 일시적으로 채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아마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일시적으로. 여기서 바이백해서 그러니까 금리는 여기 바이백하는 이 구간이 최고점이거나 그걸 뚫고 만약에 미국이 완화까지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은 심각한 상태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딱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미국이 바이백한다. 그럼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 아, 어디가?
그럼 달러 인덱스도 한동안 정체가 될 거예요, 상승이. 금리가 채권금리랑 시중 기준금리랑 비슷해지면은 어, 상승이 멈출 가능성이 높고 상승이 이제 멈추는 거죠. 뭐 수렴 형태로 진행되면 지금 대충 지금 뭐 삼각형은 그려져 있는데 일단 파라볼레이크는 이제 깨졌기 때문에 첫째로 뭐 바로 하락보다는 수렴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보는 게 맞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느냐? 아까 그 채권이랑 마찬가지로 시중 금리가 기준 금리가 채권 금리랑 비슷해지면 시중 금리는 예금 금리는 좀 더 높을 거예요. 현재 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가치가 아마 좀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달러 가치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은행으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치가 조금 낮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기로 달러는 아직 상승 갭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좀 정확히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달러가 이제 변곡된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변곡되기는 이르다. 인플레이션이 이거는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아무튼 달러는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거나 변곡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생겼다 이제는. 그럼 이제 현재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아직은 달러의 변곡을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홀드하는 게 맞고 이후에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 미국이 바이백 한다 그러면은 사볼 만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채권 바이백을 한다 이러면은 바이백이 정부가 채권을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채권 바이백 한다 그러면은 주식도 살만하고 채권도 살만하고 그렇다. 근데 바이백을 한다고 한 이후에 살만한 상태에서 들고 있다가 완화를 한다. 일시적으로 완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그 지난 2년간 양적 완화하면 돈 풀리니까 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완화를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튀긴 틀 거예요. 일시적으로 튀긴 틀 건데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갈지 확정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안 좋은 쪽으로 가죠.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이나 금리나 뭐 주가나 지금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좀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꽤 비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가 금리 등은 보통 반년이기보다는 2, 3분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효과가. 물가와 금리는 보통 2, 3분기 이후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원자재도 이, 2분기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죠. 보통 2, 3분기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원자재도 실제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소비자 물가. 이게 또 원자재도 물가긴 한데 소비자 체감 물가는 원자재가 오르고 난 뒤 2분기 이후에나 이제 실제 체감을 하기 시작하고 물가 상승이 이제 진행되고 실제 사람들이 뭔가를 팍 이렇게 받아들이는 효과가 2, 3분기에 나타나고 금리도 2, 3분기 이후에 이제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는 이후부터는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금리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침체가 얼마나 진행될지 뭐 알 수 있는데 일단 효과는 2, 3분기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이제 딱 이제 물가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을 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초죠. 이제 딱 이제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원자재가 많은 분들이 뭐 특히 이제 뭐 오일이나 미국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이미 꺾이고 있잖아요. 2021분기 시작 1분기 1분기 때부터 1분기 후반부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반등 이후에 사실 지금 달러 기준이긴 한데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달러 기준의 대부분 원자재들은 내려갔어요. 이미 꺾이기 시작했으면 진작에 꺾였어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기름 같은 경우는 에너지기도 하고 계절적 특성상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꺾였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뭐 유로화 기준으로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오른 상태예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다른 것들은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달러 기준으로. 아니, 그 유로화 기준으로. 그 말은즉슨 뭐 달러만 강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실제 체감하는 것들은 대부분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 그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꺾일 때가 됐다. 그러니까 원자재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물가가 슬슬 꺾일 때는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주저리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점에 도달한다는 것과 어, 그 범위가 대략 어느 쯤에서 이제 예정될 것인가와 5%를 초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뭐 정확히 5%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조금 뭐 채권금리가 뭐 일시적으로 좀 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튀어 오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넘기 시작하면은 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게 미국이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는 없죠. 망할 수는 없는데 어, 여러 가지 경제들이 이제 무너지긴 할 겁니다. 망하진 않아요. 망하지는 않고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빚으로 갚는 그 시기가 이제 무너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 뭐 수십 년간 없었던 일이면
없었던 일이에요. 수십 년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긴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반복된 내용이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